심청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방문에 들어오자 신봉사는 물에 빠진 쥐처럼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울고 있었다. 심청은 깜짝 놀라 물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밖에 나가셨다 물에 빠지기를 하신 건가요? 혹시 저 때문에 마중나가 무슨 일을 당하신 것인가요? 승상 부인이 조금만 더 머물러 하는 바람에 늦었답니다. 심청은 자기가 늦게 오는 바람에 아버지가 험한 일을 당하셨다 생각하니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다. 심청은 얼른 아버지께 새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신봉사가 수저를 들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멍하니 한숨을 내쉬자 심청은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아버지, 내가 늦게 와서 하는 거세요? 신봉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알 것 없다. 신봉사는 말할 용기가 없고 차마 딸을 보일 낯도 없었다. 심청에게 말한다고 해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 노망들이다. 생각할 것 같아 혼자서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효성이 지극적으로 심청이 가만히 넘어갈 리가 없었다. 아버지, 그동안 작은 일이 큰 일 가르지 않고 부녀 사이에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저에게 아버지밖에 없고 아버지도 저 믿고 사는데 아버지의 근심은 제 근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신봉사는 하는 수 없이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게 되었다. 마중나가다 물에 빠진 이야기? 승중을 만나 목숨을 던진 이야기?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공양미 300석을 사줘야겠다고 약속한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내가 죽다 살아 태어난 게 탓에 제정신이 아니라 허튼 약속을 하고 만 것이다. 눈이 말고 골싱하니 이런 걸로 너에게만 걱정을 더해주는구나.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얘기를 심청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약속해놓고 후회하면 진심이 못 된다고 해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 정성을 다해 마련해봐요. 봐야지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요.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는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니 이제 진지 잡수시고 기운 내세요. 내가 무슨 수로 쌀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다 소용없다. 소용없어. 당장 내일 가서라도 없던 일로 하자고 해야겠다. 벌을 받으러다로 내가 받을 것이니 너야말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두 안비가 저지른 일이야. 심청은 태도도 완강했다. 효성이 장극하며 하늘도 감동에 복을 내린다고 했어요. 맨날 중국 왕상에서는 효자는 한겨울에 잉어를 잡아 부모에게 복양했고 맹종이라는 효자는 엄두성한 죽순을 구해 부모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제 호상을 자극하면 저라도 공양미 300석을 못 구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밥을 치우고 달빛 아래에서 서자 심청은 괜히 눈시울이 붉었다. 돌아가신 어머니도 보고 싶고 눈먼 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심청은 나약해진 마음을 다잡고 몸과 집안을 깨끗하게 한 다음 집 뒷곁에 단 하나를 쌓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달님, 별님, 부처님, 보살님, 산에 계신 신령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의 아버지는 젊어서 눈이 멀어 지금까지 온갖 고생을 하시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일찍 잃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정성으로 이만큼 자랐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가난하고 모아놓은 재물이 하나도 없으며 가진 게 몸뚱아리 뿐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을 알았는데 재물이 없어 구할 수 없으니 제 몸이라도 살갈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가 눈을 뜨게 해주세요. 심청은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리 뱃사람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산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이 15살 정도 되면 되고 흉터 없는 고운 얼굴에 마음씨 차가고 행실한 바른 처녀를 돈으로 산다는 것이었다. 우리 남경으로 잠사가라는데
근데 뱃사람들이요. 근데 한적수가 지날 때마다 풍량을 잃어 많은 뱃사배가 바다에 가라앉아 숱한 사람이 죽었어요. 힘이 없는 젊은 여자, 재물로 바치면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구하러 다니는 길이요. 값은 원하는 대로 쳐줄 테니 그런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어. 심청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했다. 정말 사람을 사는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심청은 얼른 달라가 물었다. 저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곤명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고 정승을 빌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그 쌀을 구할 수가 없는데 혹시 제 몸을 싸고 그 값을 쳐줄 수 있나요? 눈먼 아버지를 구해 자기를 팔라고 하는 걸 알자 뱃사는 크게 감동을 받았다. 효성이 자극하며 공양미 300석은 오늘 무농사로 보내겠소. 그럼 이번 달 보름에 배가 출발할 테니 준비하고 계시오. 심청은 아버지를 구할 길이 생겼다는 기쁨이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다. 공양미 300석을 구하겠다는 소식을 전하자 신봉사도 깜짝 놀라며 어찌된 사연인지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자 차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 아버지, 제가 저번에 승상 부인 댁에 찾아간 적이 있었죠. 그 부인은 저를 수양딸로 저를 삼기려고 하셨어요. 신봉사는 한편 기뻤지만 한편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 그거 참 잘됐구나. 그동안 눈먼 아비를 복용하는 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하루 종일 일하며 지냈는데 그곳 가면 부잣집이니까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따뜻한 방에서 공부할 수도 있테니 정말 잘됐구나. 잘됐어. 우리 딸 호강한다는데 내가 어찌 기쁘지 않겠나. 신봉사는 손으로 눈물을 삭히면서 곁으로 너털 웃음을 주르르렀다. 심청은 심청대로 자기가 팔려고 하는 뒤 눈먼 아버지가 혼자 지낼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슬퍼 눈물이 뚝 떨어졌다. 서럽구나. 내가 죽으면 아버지가 다시 동냥하러 다니겠지? 이 세상에 별별 이별이 많다만 살아서 헤어진 걸 다시 만나면 되는 것. 내가 죽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별난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자 심청은 손길이 바빠졌다. 아버지가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게 많던 것이 더날 추운 날 입으로 한 벌 정성껏 빨아 숨질해놓고 떨어진 옷이나 벗어놓은 옷은 바느질해놓고 동냥할 때 쓸 바가지도 새로 준비해놨다. 또 집 안에서 구석구석도 깨끗하게 청소해놨다. 게다가 어머니 생각도 간절했다. 비록 얼굴은 알지 못하고 무덤 밖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래도 외롭게 힘들고 그곳을 찾아가 이야기로 나누고 위로를 받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젠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자 아쉬움이 밀려왔다.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다는 심청은 먹을 것과 술을 준비해 무덤가로 갔다. 아버지, 어머니, 저 청이에요. 어머니는 어쩌다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나요? 저 낳느라 고생이셔서 그런가요? 제가 제로똥돈을 아무것도 못 보고 제가 효도 한 번 못 받아보시고 어찌 그렇게 일찍 가셨나요? 어머니, 저는 내일 인당수로 떠나요. 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혼자 남아 살아가실 아버지를 생각하니 차마 발길에 떨어지지 않았었나요? 또 죽으면 적으면 어머니 무덤은 누가 보고 제사는 누가 지낼까요? 어머니, 제가 죽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심청은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다. 어머니 품에 인기듯 무덤을 안고 한참을 울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심청은 간신히 기운을 차리고 산을 내려왔다. 그날 밤은 아버지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멀리에서 새벽닭을 울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다가 울지 마라. 제발 울지 마라. 날이 새면 나 죽는다. 나 죽는 거야. 슬퍼진 않지만
홀로 계신 아버지를 어찌 두고 떠날까. 다가다가 울지 마라, 제발 울지 마라. 심청은 마음이 아랑곳지 않아 벌써 날이 밝아왔다. 뱃사람은 심청이 너무나도 가련하게 생각되어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다.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심청은 따뜻한 밥박으로 정성스럽게 차려 아버지께 떠드렸다. 생선살을 떼어 숟가락으로 얹어놓고 쌈도 싸서 입에 넣어드렸다. 신봉사는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다. 오냐 오냐, 오늘은 이상하게 밥맛도 더 좋구나. 어머, 어제 꿈꾼 게 좋아서 그런가 봐. 새가 큰 수레를 타고 먼 곳으로 가는 꿈을 꾸지 않았겠느냐. 원래 수레는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이니 너가 증성부인 댁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나 보다. 뱃사람에게 팔려가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신보사는 기분이 좋아 말했지만 심청은 그게 자신이 팔려가는 꿈인지 것을 알았다. 아버지, 정말 좋은 꿈이네요. 심청은 눈물을 속으로 삼키며 생선살을 발라 아버지 밥에 얹어드렸다. 시간이 늦춰지자 밖에서 기다리던 뱃사람들은 더지 참지 못하고 심청은 불렀다. 심낭장, 시간이 없어. 어서 배 타러 갑시다. 밖에서 배를 타는 소리가 신봉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나. 청아, 이게 무슨 소리냐. 밖에서 와서 너를 누가 데려간 것이냐. 심청은 그만 삼던 눈물을 흐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더 이상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할 수 없이 공양미 300석을 절에 사주하고 인당수로 팔려간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공양미 300석을 덥석 주겠어요? 마침내 뱃사람들이 바닷재물로 사람을 산다기에 제 몸을 팔아 아버지 눈을 뜨게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이 떠나는 날이에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누굴 재물로 바친다고? 아이고, 어젯밤에 그 꿈이 내가 죽는 꿈이었구나.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웃고 있다니. 안 된다, 청아. 쌀 다시 주고 얼른 있던 일로 하자. 이미 사주한 쌀이 남아있을 리가 없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다시 찾아오겠어요. 그리고 이미 약속한 날이 오늘인데 지금 마음을 바꾸면 저 뱃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신봉사는 정 그렇다면 대신 자기가 가겠다며 일어섰다. 그러다 심청은 어린 처녀여야 한다는 말을 정하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발에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절대 안 된다, 청아. 어떻게 너를 죽게 하고 내 눈을 뜬단 말이야. 어떻게 내가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못 간다, 청아. 우리 늦은 나이에 너를 얻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니냐. 내가 어머니를 낳고 이래 만에 죽은 뒤에 저 집 다니며 동냥하며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내 눈을 뜨자고 너를 죽게 하느냐. 그러나 신봉사는 대점 화가 나 처밀어 문 밖으로 나가 뱃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못된 놈들아, 할 짓 없어서 어린 것을 꼬셔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는 말인가. 어서 탕임금도 기우제낼 사람을 죽여 가뭄을 해결하려면 백성을 잡지 말고 내 자신을 내켰다는 하는데 너는 양심도 없단 말이냐. 백사람과 동네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얻고 울부짖는 신봉사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다. 그러자 정승성 부인이 심청을 급하게 찾았다. 심청은 뱃사람들의 허락을 받고 승장 부인의 댁에 가자 부인은 맨발로 뛰어나와 삼청을 맺었다. 뱃사람들에게 팔려간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사정을 내게 말했으면 300석은 충분히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냐? 난 너를 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는 아니었나? 지금이라도 내가 쌀을 갚아줄 테니 없던 일로 하구나. 심청은 흔들림이 없었다. 부인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딸같이 아껴주시는 돈도 꺼달라는 염치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부모를 위해 남의 재물을 욕심낼 수 있겠어요?
더구나 지금은 이미 뱃사람들에게 값을 치렀고 지금 제가 가지 못한다고 하면 뱃사람들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후회도 소용없으니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부인은 어진없는 마음에 잊지 않겠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심청은 가슴이 아프기는 마찬가지였다. 정승장은 부인은 어린 것을 의젓한 모습을 너무 진지해서 더는 말리지 못했다. 부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아 잡은 손을 놓지 못하자 심청은 한수를 읊어 고마움을 표현했다.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이 하룻밤의 꿈같이 정에 끌려 온들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 세상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은 푸트 돌아오는 지상에 다시 못하는 일이오구나. 부인은 심청의 시를 보고 더욱 마음 애달파 답으로 시를 주어줬다. 어두운 밤에 비바람이 불어오니 아름다운 꽃에 날려 어느 집 문 앞에 떨어지느냐.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게 정해져 아버지의 딸의 정을 끊게 하는구나. 심청은 그 글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부인과 이별을 했다. 드디어 심청은 아버지와 마지막 인수를 나누고 뱃사람들을 따라 나섰다. 신봉사는 울부짖으며 심청의 옷가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안 된다, 청아. 너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이야? 내가 죽는데 내가 눈을 뜰 수 없는데 뜰 듯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같이 죽자. 아버지 고정하세요. 저라도 아버지와 이별하는 일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미 정해진 일이니 더 이상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래야 제가 죽음이 헛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디 눈을 뜨셔서 세상의 만물로 보시면 만수무강히 하세요. 심청은 마침내 신봉사를 뿌리쳤다. 부녀간 이별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은 심청의 효심에 감동하고 신봉사의 처지에 불쌍함을 느껴 서로 도울 방법을 의논했다. 그래서 신봉사가 동냥하면 살지 않아도 되도록 평생 먹고 살 양식을 마련해 주려고 했다. 뱃사람들이 앞장서서 꽃 그릇 뒤를 따르는 심청과 동네 사람들의 행렬이 부두까지 길게 이어졌다. 그때의 길 한쪽편에 심청의 또래 친구들이 노는 모습이 보였다. 아무개야, 큰애기야. 작년 5월 단오달에 그네 뛰고 놀던 일이 생각나니? 아무개야, 작은애기야. 올해 참느게 치밀석 밤에 소원은 빌자 했는데 이제 모두 소용이 없게 되었구나.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보게 될까? 너희들은 팔자 좋아. 부모 잘 있어라. 너희 아버지와 이별하고 죽으러 간단다. 심청은 한 걸음 한 걸음 부둣가로 천천히 다가갔다. 얼마 뒤 심청은 탄 뇌는 둥둥 소리를 내며 조금씩 육지를 떠났다. 이 동영상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잘 쓰세요.